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김성현 팀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금리 인상의 시대, 상업용 부동산 트렌드라는 주제로 시장을 점검해보고 향후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금액은 2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도자 우위의 매수 시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소유주가 호가를 올려도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만큼 매매 금액이 오르면서 투자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과 달리 정책 규제나 세부담 중과에서 자유롭습니다. 무엇보다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용이합니다.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유동성 시장에서 실물 자산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명동, 홍대 같은 대형 상권이 위축되고 시장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약보합을 전망하는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보면 거래 둔화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지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였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작년 7월부터 시작된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에 감춰졌던 시장 불안과 고점 부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 서울의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거래금이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중구, 마포구, 종로구 순입니다. 서울에서 토지 한 평당 1억 원이 넘는 곳은 강남구를 비롯해 총 6곳이나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점점 치솟는 부동산 가격,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단연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이용해 매수했던 꼬마빌딩 소유자가 많았습니다. 당장 수익률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수준의 시장 수익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낮아진 투자 수익을 시장 수준으로 매각하려면 꼬마빌딩 소유자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매매가를 낮추거나 둘째, 임대료를 올려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로 매매 가격을 낮추려면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어서 거래량이 감소해야 합니다. 매도 물량이 시장에 쌓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매도가 급한 소유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는 보유를 선택하는 소유자들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인 임대료 인상은 임차 기간과 경기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월, 6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매매 시장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기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입니다. 3월 FOMC에서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다수의 준비위원들이 올 연말 1.75에서 2%를 전망했습니다. 한미 간 현재 기준금리 차이를 유지한다면 연말 한국의 기준금리는 3%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비슷했던 2018년도와 비교해보면 올해 연말 시설자금 대출 금리는 4.75에서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당시 꼬마빌딩 임차 수익률은 4에서 5% 수준이었다는 점도 현재와 다릅니다. 높아진 이자 비용만큼 임대료를 상승시키지 못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즉 매매 시장은 올랐으나 임차 시장은 경직된 것입니다. 올해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에 따라 대출 비용의 파급력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상권의 변화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뜨는 상권과 지는 상권의 인식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상가 시장의 경우 임대료, 권리금이 높았던 강남대로, 명동, 이태원, 홍대처럼 대형 상권의 공실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소비와 관광 의존도가 높은 명동의 경우 공실률은 절반에 육박합니다. 반면 성수동, 뚝섬역, 망원동, 송파동 같이 젊은 층의 소비가 꾸준한 곳과 주거지역을 배후 수요로 하는 기타 상권들은 양호한 공실 흐름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실률이 감소하고 개업이 늘어나는 상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압구정, 도산대로, 청담, 테헤란로 같은 명품과 고가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역위전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매출 상승 1, 2위는 서울 압구정과 청담역입니다. 특히 압구정 상권의 경우 유동인구는 전국 31위 수준이지만 유동인구당 매출 기준으로 국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교통선 호재도 상권의 매출액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올해 5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으로 신사역까지 개통이 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논현동, 신사동, 잠원동, 반포동의 매출액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특히 꼬마빌딩 거래 사례를 보면 매출액 상승 지역에서 거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임차인의 월세 상승 여력이 커집니다.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서울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강남권역, 여의도권역은 공실 수준이 개선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오피스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IT 업종입니다. 특히 판교의 경우 공실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판교 오피스 용지에 걸려있던 10년의 전매 제한은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신한 알파리츠처럼 리츠와 운용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이 판교 오피스입니다. 이러한 판교 매각 자금은 다시 테헤란로와 삼성동 일대의 대형 오피스 매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급 기술자를 채용하는데 판교보다는 삼성동, 테헤란로 일대가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임차 수익률의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작년 연간 수익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3.91%, 중대형 상가 2.63%, 집합상가 3.81%입니다. 최근 매물 수익률은 서울 강남권이 1% 후반에서 2% 초중반, 비강남권이 2% 후반에서 3% 초반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소득 수익률보다 높은 물건이 시장에 다수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매매 가격은 올랐어도 상가 임대료는 낮아졌고 오피스 임대료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향후에는 공실률이 개선된 오피스 임대료가 먼저 인상되고 경기 영향이 큰 상가 시장은 하반기로 늦춰지거나 동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수익률 개선을 목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추진하는 소유주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장은 총 30조 원 수준인데 매년 3.8%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꼬마빌딩의 경우 기존에 없던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건물 외벽을 개선하고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여 임차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축급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겠습니다. 소유주뿐만 아니라 투자자 역시 선제적으로 리모델링 이익을 따져보고 임차 리밸런싱을 예상해보는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꼬마빌딩 소유자들은 매매 가격을 낮출지 임대료를 올릴지에 대해 점검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또 리모델링이 완성된 꼬마빌딩이 시장에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권일수록 임차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대원칙 3L을 말씀드리며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결국 입지가 부동산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신한은행 고객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